안녕하세요. 보만세를 읽어드립니다. 프로엔잡러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8일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처음으로 녹음을 했는데요. 녹음하고 편집 없이 업로드를 하고 보니까 제가 말을 너무 못했더라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8일 글을 읽어드리는 12월 29일입니다. 전날 글을 읽어드리는 이유는 이제 댓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생각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예요. 되도록이면 조금 빠른 속도로 글을 빨리빨리 넘어가서 시간을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입니다. 이진호 영업일기 보험전도사님께서 올려주셨어요. 퇴근길을 뚫고 상담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만세 보험전도사입니다. 이제 이번 달 마감일이 얼마 안 남았네요. 모두 실적 마감은 잘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 이번 달 퍼미션 DB 결과가 좋지 않아서 아직 목표한 마감이 안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도 저녁까지 활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업일기 작성하고 하루를 마감해 보겠습니다. 오전 9시 광명 헬스장. 오늘도 골프 레슨이 있어서 헬스장에 방문하여 레슨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드라이버 샷을 했는데요. 새로운 느낌이라 신선했네요. 오전 10시 원어지점 조회. 오늘은 수요일이라 원어지점 조회가 있어 참석했습니다. 동료와 점심 식사. 오늘은 제 입사 동기분 생일이라서 제가 점심을 사드렸습니다. 고기를 너무 잘 드셔서 1인분 추가했었네요. 저희 가족분들, 카페 가족분들 생일도 같이 올려주시면 축하 메시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식후 커피타임. 점심을 먹고 셋이서 커피 마시면서 오랜만에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오후 7시 고객 상담. 원래 예정되어 있던 오후 퍼미션 DB 약속이 취소되어 어디를 갈까 하다가 저번에 손녀보험 물어보신 고객님이 있어서 오후에 구리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근데 퇴근 시간이 겹쳐서 그런지라 구리까지 가는데 2시간 30분 정도가 걸렸었네요. 정말 힘들게 가서 그런지 몸은 지쳤지만 상담은 잘 되어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리 쪽에 간 김에 근처에 방문할 수 있는 고객들에게도 전화를 해보았지만 아쉽게도 약속이 잡히질 않아 다시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오후 9시 감탄지사 복귀. 다시 회사로 복귀하여 저녁은 사온 군 고구마로 대충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원어지점만의 시상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DB 매출 1위를 하여 시상금 10만원도 지점장님께 받았습니다. 끝으로 저번 달에는 퍼미션 DB로 재미를 좀 봤는데 이번 달에는 아직까지 결과물이 안 나오고 있네요. 이번 달 DB 총 23개를 썼는데 1차 상담은 총 5명밖에 하지 못했고 계약까지 진행된 거는 아직 한 건도 없네요. 이럴 때는 참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하기도 하지만 지점장님의 조언에 따라 될 때까지 다시 계속해 볼 생각입니다. 글을 쓰다 보니 어느새 12시가 넘어버렸네요. 저도 이만 마무리하고 퇴근해 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도 모두 고생하셨고 끝까지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좋아요 3개의 댓글이 있는데 댓글 한번 볼게요. 보험 해결사 전병주님. DB 체결 1위 축하합니다. 되든 안 되든 계속 밀고 나가면 결국엔 되고 그게 공고하게 구축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나미님. 12월도 수고 많으셨어요. 남은 며칠도 화이팅 하세요. 해피바이러스 말랑이님 축하드려요. 드림여천님 축하합니다. 항상 좋은 글 영업일기 잘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험전도사님 전부 대댓글까지 달아주셨어요. 정말 성실하시게 카페 활동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인사네요. 전주 삼성화재 보험설계사 오드리 가입 인사합니다. 라고 해서 로여사님의 닉네임으로 가입해 주셨어요. 그 사이 바꾸신 건가요? 닉네임 오드리로 작성을 하셨는데 지금 글에는 로여사로 되어 있으세요. 삼성화재의 보험 경력 2년 선배님들의 영업 능력을 얻고 싶답니다.
열심히 화이팅 해주세요. 댓글 한번 살펴볼게요. 보험해결사 전병준님, 보험설계사 조이파파원님, 해피바이러스 말랑이님, 보험설명서 임성환님, 보험전도사 리치와이파이 장신영, 다동남 조상현, 올리브64, 보험장인 최성천님, 윤소희, 알토란, 청개구리 79님께서 모두 환영 인사 남겨주셨어요. 다음 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게시판에 명언이라고 올려주셨어요. 보험 설계사에게 힘을 주는 명언, 동기부여 명언, 보험장인 최성천 명언, 힘을 내요 우리! 라고 보험장인 최성천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보만세 가족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함께하는 보만세 가족과 성공의 길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보험장인 최성천입니다. 2023년 12월 28일 목요일 2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아침입니다. 아침 7시 집을 나와서 회사로 향했습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나의 동료들, 나의 지인들을 위해 좋은 글과 에너지를 공유하면서 함께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글은요. 길이 없다면 길을 찾아서 가고 길이 안 보인다면 길을 닦아서 가야 한다. 어떤 일이든 포기하지 않는다면 길은 보인다. 라는 글을 남겨주셨어요. 우리 보만세 가족 여러분 모두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 다신 분들 대상으로도 이벤트 진행 예정입니다. 댓글 달면 바로 계약이라고 글 남겨주셨는데 몇 분이 바로 댓글 남겨주셨을까요? 리치 와이파이 장신영님, 오늘도 긍정적인 명언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이 납니다. 보험전도사님, 감사합니다. 보험설계사 조이파파 1님, 화이팅! 미라클님, 멋있어요. 보험설명서 임성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5분 오늘 분명 계약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유 게시판에 독후감이 올라왔어요. 보험 전도사님께서 남겨주신 보험 영업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꼭 이 책을 읽으셔야 합니다. 제8화. 안녕하세요. 보험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저번 글에 이어 좋은 책의 내용을 계속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추천책은 지그지글러의 당신에게 사겠습니다. 이거 꽤 유명한 책이지 않으신가요? 이 책은 현재 저의 지점장님이신 전명준 지점장님이 추천해 주신 책입니다. 원래는 빌려서 읽었다가 책이 너무 괜찮아서 소장용으로 따로 구입했습니다. 저 또한 이 책을 완독하면 보험 영업에 대해 거의 대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길 권하는 책입니다. 하지만 워낙 책을 읽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이 책의 좋은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글이라도 꼭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104페이지에 있는 일정대로 행하라.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고 판매 실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먼저 잘 조직된 프로그램에 따라 훈련하고 그대로 따르라고 충고해 주었다. 업무가 몇 시에 끝나든 간 다음 날이면 언제나 같은 시간에 그날의 첫 고객을 방문하겠다고 자신과 약속하라는 것이었다. 특히 회사의 직접적인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세일즈맨의 경우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실패로 이어진다. 조직과 원칙 그리고 약속은 높은 실적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임을 명심하라. 보험전도사님께서 여기에 의견을 같이 올려주셨어요. 이번 챕터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은 일정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일즈에 입문하면 가장 힘든 점은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일즈는 모든 일정도 내가 잡아야 하고 자신이 세운 목표도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일즈를 잘하고 싶으면 항상 본인의 목표와 계획대로 움직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 실적도 자연스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저희 집 가장 노령묘이신 고미소 양께서 잠시 인사하고 가셨습니다.
보험 설명서 임성환님께서 좋은 책 추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다동남 조상현님께서 책 추천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책은 언제든지 본인을 잘 다듬을 수 있는 도구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책 읽는 거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영업했었을 때 거의 그 달에 수수료를 받으면 교보문고부터 갔던 것 같아요. 책을 엄청 샀었거든요. 꼭 책 읽는 습관 들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초보 설계사 영업 꿀팁에 글 올려주셨어요. 역시 보험 전도사님께서 올려주셨네요. 추가 계약과 소개를 받는 법. 안녕하세요. 보만세 보험 전도사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꿀팁은 추가 계약과 소개를 받는 방법입니다. 초보 시절 선배들을 보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고 부러웠던 점이 바로 추가 계약과 소개였습니다. 나는 10,000원짜리 하나도 팔기 힘든데 선배들은 여러 명의 가족 계약을 한 번에 받고 그것으로 마감을 하는 것을 보고 참 부러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비슷하게 고객 한 명을 만나면 꼭 가족 계약까지 이어지더군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까 저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어느 정도 답을 얻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정직함과 성실함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 업계에서는 이 두 가지가 결여된 설계사가 참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이것을 느낀 것은 고객과의 상담 때마다 설계사를 칭찬하는 고객은 한 번도 보질 못했고 모두가 안 좋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원칙을 2가지 정했습니다. 1번,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기. 2번, 계약 후에 연락 잘하고 연락 잘 받기. 다시 정리하자면 보험 영업을 잘하고 싶으면 정직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면 무조건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고 리자드맨님께서 머리와 행동이 따로 놀아서 걱정입니다. 마음속에 다시 새기겠습니다. EST5175님께서 마음속에 다시 새기겠습니다 하셨어요. 제가 그 보험 영업과 관련된 책 중에 지금 책장이 저희는 밖에 있어서 지금 책이 정확하게 제목이 기억은 나지 않는데 고객은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한다였나요? 그 유명한 설계사님께서 쓰신 건데 저 항상 그 말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와 성향이 맞지 않으면 성실함과 꾸준함과 뭐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더라도 가시는 분은 가세요. 마음 비우고 있으면 됩니다. 가입 인사 올라왔네요. 올리브 육사님, 부천 농협선보 박연수 현장 초보 가입 인사 드립니다. 닉네임 현장이라고 하셨어요. 현장님이신데 올리브 육사로 바꾸신 건가 보네요. 농협선보에서 1개월 정도 근무하고 계시고요. 보만세에서 보험 영업 노하우를 얻고 싶다고 하십니다. 주로 콜 영업을 하고 계시고요. 보험 설계 검색을 해서 카페에 가입하셨다고 하네요. 앞으로 활발한 활동 부탁드릴게요. 보험 설계사 조이파파 1님, 보험전도사님, 리치와이파이 장신영님, 다동남 조상현님, 보미님, 보험장인 최성천님, 윤소희님, 알토라님, 띠용스님, 정개구리 79님 모두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아침에 봤었을 때 28일자 글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못 봤나 봅니다. 보험고수 칼럼, 최성천 칼럼 2023년 현재까지 실적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간단히 저를 소개합니다. 보험장인 최성천 님께서 올려주신 글입니다. 보만세 가족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함께하는 보만세 가족들과 성공의 길을 함께 만들어 가고 싶은 보험장인 최성천입니다. 보만세 스태프로서 그리고 보험고수로서 활동하면서 신입분들이 보험장인 최성천에 대해 조금을 알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글을 적어봅니다. 저는 수호천사 동양생명에서 10년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4년 전부터 고객님들에게 이제 하나의 보험사만 취급하는 시기는 지났다.
전체 보험사를 취급하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과감하게 모든 명예와 금전을 포기하고 다시 제로부터 가장 많은 보험사를 취급하는 WSS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동양생명 근무 당시 3년 뒤부터 우수인증 설계사 달성을 계속하였고 입사했던 첫 해부터 10년 동안 MDRT 해당자로 등록 안내를 받아왔었습니다. 명함에 MDRT를 넣어서 다니는 것이 처음에는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좋지 않아 보이고 등록 비용으로 고객님들에게 선물이라도 하나 더 돌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MDRT 등록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은 보험 설계사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명예를 갖기 위해서는 MDRT 등록이 필요해 보여서 올해부터 MDRT를 등록하였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WS의 GA 명인지사의 지사장과 WS의 1인 GA 광주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WS의 GA 명인지사는 일반적인 보험 대리점처럼 관리를 받고 동료들과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일하는 곳입니다. WS의 1인 GA 광주센터는 말 그대로 혼자서 1인 지점장을 하면서 자유롭게 근무하는 곳입니다. 올해 상반기는 지사 가족 채용과 교육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개인 업적보다는 관리 쪽에 중점을 두었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보험사관학교 보험명인 육성을 위해 그래도 개인 영업을 하면서 이 정도 실적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영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평일에는 아침 8시 30분에 7살 아들 유치원 등원시키고 9시에 회사에 나와서 저녁 10시까지는 일을 하였습니다. 낮에는 지사관리 및 활동을 하였고 저녁에는 상담 고객을 위한 미팅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적은 상반기보다 2배 향상이 되었습니다. 관리자나 교육을 하는 사람이 본인 영업을 제대로 실적을 내본 적도 없고 영업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으면서 관리자로서 일을 하고 있다면 배울 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단 1만원짜리 보험 설계 의뢰건에도 소홀하거나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1만원짜리의 계약이 100만원, 100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가망 고객이 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가 보험 이야기를 꺼냈던 모든 상담 고객님은 100% 클로징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상담 고객님 중 저에게 상담 뒤에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으셨던 고객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와 상담 뒤 일주일 동안 유튜버 4명에게 견적을 받은 뒤 결국에는 저와 최종 상담을 하고 보험 가입을 결정하였던 고객이 너무나도 기억에 남습니다. 올해 저의 실적입니다. 법인 영업 위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적게 보일 수 있지만 개인 보장성 위주 영업을 하면서 그리고 정도 영업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핑계 아닌 핑계로 보장 분석 소개건이 매월 계속 있어서 단기납 종신보험 등 고액건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 고객님들에게 연락도 못 드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아쉽습니다. 우와, 실적표 올려주셨는데 상당하신데요? 보험료 446만 7,374원 맞으시죠? 생손보 합산이라고 하십니다. 대단하신데요? 실적표 쭉 보니까. 보험고수로서 보험장인으로서 내년에는 여건된다면 신입분들을 위해 보험 강의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보여드리기를 위해 나름 노력했습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말로만이 아닌 실전으로 함께 일하는 동료분들 코칭을 해드립니다. 저는 함께 일하는 동료를 쉽게 뽑지 않습니다. 열정과 성실이 기본입니다. 저는 제가 영업이 너무 좋아서 영업을 하고 있기에 외롭지 않게 함께 가고 싶은 동료를 모집합니다. 제 영업으로서 소득이 발생하기에 함께 일하는 분들도 열심히 한 대가로서 최대한 많이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곳입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가 커야 반쪽도 양질의 DB도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 지사는 기준 실적 이상자는 급여 테이블이 본부장 급여 테이블입니다. 가장 중요한 열정이 기본이며 정도 영업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최신 트렌드, 이슈, 컨셉, 양질의 DB는 제가 연구합니다. 함께 일하고자
하시는 가족분들은 영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혼자 가면 멀리 못 가지만 함께 간다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일전에 올렸던 게시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만색 카페에서 보험 고수 스텝을 제 스스로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보만색 가족분들의 니즈를 더 파악하여 양질의 칼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두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며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험장인 최성천 올림 하셨어요. 댓글, 전부 대댓글까지 다 달아주셨어요. 보험전도사님 최고이십니다. 리치 와이파이 장신영님 너무 멋져요. 현대해상 은지선님 훌륭하십니다. 아이나빠님 응원합니다. 더동남 조상현님 멋지십니다. 매달 평균 300만원이라니. 보험설명서 임성환님 먼 곳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미라클님 엄청나요. 저도 지사장님 따라 함께 멀리 가보고 싶습니다. 약방감초 김성수 써엉님 사위가 되겠습니다. 이거 과감한 댓글이신데요. 일산 하이브리드 김민희님 최고있습니다. 나이스. DB 파트너 날개 인상적입니다. 그래요. 그래 사진이 있으셨거든요. 최성천님 사진 뒤에 날개를 이렇게 함께 만드셔가지고 달아두셨는데 이거 직접 눈으로 한번 보시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 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고양이가 계속 지금 방해를 하네요. 어제는 안 그러시더니 죄송합니다. 녹음의 질이 좋지 못해서. 영상이에요. 보험 영업을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꾼. 바로 손가락이 나오네요. 바로 너! 안녕하세요. 만세 보험 전도사입니다. 보험 영업의 가장 큰 방해꾼은 바로 본인이라고 합니다. 재밌게 보시고 방해꾼을 없애보시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현대해상 은지선님께서 귀여운 고양이의 최고를 스티커를 붙여주셨어요. 저 찔리네요. 목록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보험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보험업계 비교 안내 시스템 연내 구축 약속 보험설계사 조이파파원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생손보협회는 신용정보원과 협력해 올해 내 보험계약 비교 안내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겠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에 내년부터는 유사한 기준 계약에 대한 충실한 비교 안내를 통해 부당 승원 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합리적인 보험 가입 지원으로 보다 두터운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승원 계약이란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 상품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보험설계사는 새로운 보험 계약과 기존 계약을 보험 기간 및 예정 이자율, 주요 보장 내용 등 중요 사항을 충분히 비교 설명해 준 후 보험 가입을 시켜야 한다. 그동안 보험계약자는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보험설계사 등 모집 종사자는 구두 질의에 의존하여 유사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다른 보험사의 유사 계약에 대한 비교 안내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거나 설명 내용이 불충분하여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신용정보원은 부당승원 계약 방지를 위해 비교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계약 청약 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 정보를 조회해 비교 안내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다른 보험사의 기존 계약 내용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를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계약으로 체결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 보장기간 단절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다른 보험회사 유사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내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연금보험만 취급하는 일부 단종보험사는 신용정보원과의 전용 회선 신설 등을 거쳐 내년 초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다. 양 협회는
비교 안내 시스템 구축과 함께 소비자가 보험계약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 안내 확인서를 개선하는 등 부당 승환 계약 방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당 승환 계약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보험계약을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보험신문 이소라 기자님의 기사였습니다. 보험전도사님과 리치와이파이 장신영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희 전산에 보면 보험 상품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고객 등록을 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약관을 다 찾아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공시이율이랑 보험 증권 내용이랑 비교해서 꼼꼼하게 기입을 다 해드리거든요. 고객님께도 반드시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주 소개가 잘 나옵니다. 초보 질문 게시판 원슈님께서 고민 글을 올려줬어요. 멘탈 와장창입니다. 아유, 초일자에 넣을 거 확실한 거 2개 있었고 80% 이상 넘어온 고객 한 분 있었는데 초일자 2개 싹 다 빠그라지고 80% 이상 넘어온 고객은 전화 꼬박꼬박 잘 받더니만 갑자기 전화 쌩까네요. 심지어 초일자에 들어가려던 사람 중 하나는 지인이라 제가 또 엄청 알뜰살뜰 챙기던 지인인데 저한테 고마운 마음만 가지고 있다더니 커피 2번이나 마시고 기존에 있던 설계사랑 비교해보고 싶대요, 갑자기. 아, 진짜 너무 짜증나요. 요즘 드는 생각은 보험업에서 몇 년이고 아랑곳 안 하고 버티시는 분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혹시나 이 일을 안 하게 되면 앞으로 보험하시는 분들 존경하면서 살려고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감정 노동을 어떻게들 이기시는지 진짜 너무 대단하세요. 댓글 26개 중에서 대댓글 제외하고 댓글만 읽어볼게요. 보험설계사 조이의 파파원님, 아이고 안타깝네요. 그런데 오래 하시다 보면 이런 일은 일상 다반사입니다. 별의별 고객 다 있습니다. 가입 후 철회하는 고객, 가입 후 몇 년 후에 민원 거는 고객, 그런데 어느 업계나 마찬가지로 소수의 블랙 컨슈머가 있고 다수의 정상적인 고객들이 있어서 이 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대수의 법칙. 리치 와이파이 장신영님, 영업은 예상을 빗나가는 일들이 많죠. 속상하셨겠어요. 가능성 있는 계약들은 많이 만드는 것이 짜증나게 하는 고객들을 내 고객으로 안 만드는 방법이에요. 마감 실적은 압박감이 들지만 털어버리고 새로운 가망 고객 확보에 집중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보험 전도사님 화이팅입니다. 멘탈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제로웰치님, 남일 같지 않네요. 화이팅입니다. 꼭 버티시고 롱런 하시길. 보험주주님, 클로징은 강하게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은 80% 넘어왔다 생각했지만 고객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거든요. 화이팅 하셔요. 월 초에 상담하셨을 때 고민하는 동안 병력이 생기면 가입이 어렵다. 아니면 이것보다 좋은 상품 없다. 고민하지 말고 가입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질질 끌지 말고 확 땡기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요. 다동남 조상영님. 이 일을 하면서 느낀 점 중 하나는 멘탈이 굉장히 강해야 한다는 사실. 내 잘못이 아님에도 제대로 되지 않고 고객 잘못임에 이미 맞아도 화를 내시기에 앞으로 멘탈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서울TM님, 저는 커피 먹이고 밥 먹이고 고객도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러려니 해야죠. 그리고 사인하기 전까지 메이드 됐다고 말 안 해요. 제 징크스 중에 이 사람은 사인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꼭 파토 내더라고요. 여유랑님, 보만세 보면 참 힘들게 영업들 하시네요. 한 건 한 건 언제 연봉 1억 되나요? 코로나도 끝나고 브리핑, 세미나 영업 쉽게 하실 수 있다는 노하우를 전해주셨습니다. 장그래님, 저는 소개로 계약 성사율이 거의 100% 환수한 분 없었다가 개척 시작하고 이런 일 겪어서 멘탈 여러 번 뽀개거든요. 이제는 그런가 보다 하고 냅두면 1월이나 몇 달 후에 소개 달고 결국 복리계약 들어오더라고요. 그땐 곱게 계약해주지 마세요. 저는 멘탈 뽀개고 간 사람은 대부분 그전 조건으로 안 해줘요. 그리고 거의 성사되었다 해도 변수가 워낙 많아서요. 다다아이님, 저도 진짜 생과사를 고민하게 할 정도로 너무 진짜 댕진상을
댕 진상을 2달 연속 만나서 겨우 멘탈 잡았는데 다른 종류 진상 때문에 월급 대부분 환수 떨어졌는데 댕 진상 중 한 명이 이번에 계약 다시 해지해서 다음 달 또 환수네요. 진짜 보험 시작한다는 사람 저는 무조건 뜯어말려요. 민호씨님, 저는 법인 영업 중 중소기업의 자금 컨설팅 후 법인계약 장기보험을 파는 대형 지점장입니다. 우선 지인 영업을 시키는 영업조직에서는 성장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인으로 하여금 계약을 받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지인 영업을 하지 않고도 환수되지 않고 고수익 창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광고를 같이 올려주셨어요. 고민 많으시죠? 저도 초창기에 진짜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던 분들이 정말 저에게는 키맨이 되어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지금은 재택근무로 혼자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많은 상담은 하지를 못하는데요. 대신에 거의 100% 확률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여유 있게 요 녹음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해요. 대신에 오늘은 고양이의 방해가 조금 큽니다. 죄송합니다. 보험뉴스 보험설계사 조이파파의 원님께서 4세대 실손 전환 시장서 외면받는 이유는 이라는 뉴시스 서울 남정현 기자님의 기사를 올려주셨습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비급여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내놓은 4세대 실손 의료보험이 보험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있다. 올해 말까지 수차례 연장을 통해 50% 할인을 이어왔지만 가입률이 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실손보험에서 4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5.8%에 불과하다. 2세대가 47.8%로 전체의 절반가량이었고 3세대가 23.9%, 1세대가 20.5%로 이루어졌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4세대 가입률은 전체의 10% 안팎으로 짐작된다. 보험 소비자들의 4세대 가입을 꺼리는 이유는 비급여와 연동된 할증제를 도입한 점을 꼽을 수 있다. 내년 7월부터 연간 비급여 지급 실적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될 예정인데 보험사는 매년 가입자의 비급여 청구 실적을 평가해 할인, 할증 단계에 따라 차년도 갱신보험료에 반영한다. 할인, 할증 단계는 할인 비급여 보험금 미수령자, 유지, 비급여 보험금 소액 수령자, 할증, 소액, 고액 할증으로 구분된다. 현재 비급여는 실손 지급 보험금의 6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11.3% 증가한 7조 9천억 원에 달했다. 특히 물리치료, 백내장 수술, 비급여 주사제, 척추 관련 수술 등 10대 비급여 진료는 지난해 손보사 지급 보험금의 35%인 3,800억 원에 달했다. 다만 가입자의 할인 할증 단계는 매년 상정해 차년도 비급여 갱신 보험료에 한 번만 적용하고 매년 초기화된다. 또 4세대는 1에서 3세대 대비 기본 보험료가 저렴하고 비급여를 진료받지 않으면 보험료가 할인되는 특징이 있어 관련 진료가 잦지 않은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 댓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치 와이파이 장신영님, 설계사 수당이 작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 전도사. 전 다 바꿔드려요. 서울 TM님, 오늘도 의뢰 왔는데 이게 매번 고민돼요. IoT 설계사님, 네, 학생이 아닌 직업, 삶의 전투 현장입니다. 이달을 놓치면 다음 달을 굳습니다. 측은지심이나 보험십을 안내해드려도 시간 대비 결과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리크루팅 광고였네요. 죄송합니다. 목록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 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설계사 조이파파 원님께서 뉴스 가지고 오셨어요. 자궁암 치료하려 입원했더니 비싼 비타민 주사만 판치는 비급여 진료 보험 사기. 제가 좀 이상하게 읽었죠? 판치는 비급여 진료 보험 사기.
파이낸셜 뉴스에서 올라왔습니다. 학원 강사로 일하던 정모 씨는 자궁 내막에서 악성 신생물이 발견돼 지난 2019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A 한방병원에 입원했다. 정모 씨는 입원 기간 별도의 진료를 받지 못한 채 과도한 비급여 주사와 한방 약제 등을 투여받았고 이 결과 3년간 약 3억 4천만 원가량의 비급여 비용이 발생했다. 50대 직장인인 남편 B씨와 주부인 아내 C씨 부부는 회사 복지 차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은 후 슬관절, 견관절, 팔꿈치 통증 등을 이유로 주소지 인근 병원에서 통원 비급여 물리치료를 여러 번 받았다. 월 7회에서 10회, 저녁 6시에서 7시경 내원에 회당 20만원, 월 200만원 이상의 비급여 진료비가 발생했다. 3대 비급여 치료를 순차적으로 받은 A씨의 비급여 진료 비용은 4,433만 8,530원, 최충격파 중심의 치료를 받은 B씨의 비급여 진료 비용은 843만 3천원이었다. 실손보험금 지급보험금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물리치료, 비급여 주사 등 비급여 지급보험금으로 나타난 가운데 보험 사기 의심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앞서 보험업계는 상생금융 차원에서 약 14.2% 오른 실손보험료를 1%대 인상하는 것으로 그쳤지만 과잉진료 사례가 줄지 않는다면 향후 실손보험료 인상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보험업계는 한방병원의 과잉주사제 처방 사례, 회사 복지 차원 의료비 지원에 대한 과잉도수 사례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암 요양을 명목으로 과도한 비급여 주사제 및 진료를 시행한 사례에 대해서는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고 중병으로 인해 궁지에 몰린 환자를 이용해 과잉 진료를 고액으로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병원의 경우 보험사가 진료 적정성 및 실제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자 해도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진료 설계서를 발행하고 추가 조사를 거부하도록 해 적절한 보험금 심사를 방해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병원 이미 비급여 둔갑 청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댓글 한번 볼게요. 리치 와이파이 장신영님. 실손보험료 인상의 주범이 비급여 치료네요. 보험전도사님. 병원 가면 권유하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 보험 시작했었을 때 백내장 수술이 정말 얼마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비싸죠. 저도 의사를 할 걸 그랬나봐요.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미라클 모닝 23년 12월 28일 아침 독서 다동남 조상현님의 글입니다. 완벽한 보험이라는 책을 올려주셨어요. 완벽한 보험이라는 책 제목을 보고 읽게 되었는데 보험 설계사가 보기에는 굉장히 가벼운 책인 것 같다. 일반인이 볼 때 보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알려주는 책. 이런 책 우리도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많은 고객님들께서 이런 거를 보시고 보험에 관심을 두시고 질문하시는 경우도 또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설계사님들은 좀 가벼우실 수 있지만 모든 것은 읽어보시면 좋겠죠. 이벤트 있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려요. 해피바이러스 말랑이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유튜브 보다가 재미로 올려봐요. 정답 2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려요. 재미로 답글 달아보세요. 문제! 깊은 산속에서 길을 가던 거북이, 토끼, 여우가 배가 고파 떡 파는 노파한테 서로 먼저 떡을 달라고 하니 노파가 제일 나이 많은 동물에게 떡을 주기로 했어요. 먼저 거북이가 내는 삼천갑자 동방삭보다 먼저 태어났다. 그러자 여우가 말했대요. 나는 세상에 개벽하기 전에 태어났다. 그러자 거북이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땡땡땡땡땡. 여기 땡땡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어요. 자, 댓글 한번 볼게요. 보험 전도사님이 그냥 스티커로 좋아요 해주셨는데 보험 설계사 조이파파원님께서 어렵네요 했는데 편한날님께서 나 니 M이다. 이거 비슷할 것 같다. 그쵸? 요거 생각 못했는데 생각해봐야 용 이렇게 작성장님께서 대댓글 달아주셨는데
답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이거 들으시면 얼른 댓글 달아보세요. 커피 쿠폰입니다. 자,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제로웰치님의 응급실 수치가 심근경색에 가까워서 입원 후 심전도 및 심혈관 조영술 등 검사 후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다면 그 환자는 급성 심근경색이 아닌 거죠. 딱 저렇게만 설명해주고 병원에서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는지 유무는 다시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했다고 하시네요. 말만 들어보면 아닌 것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댓글 볼게요. 감탄본부 황경원님, 모든 것은 진단서와 그에 맞는 근거 서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천 전문가 이민성 BM님, 초진 기록지하고 그 검사 결과지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약방감초 김성수 썽님, 네, 이번 검사에선 아닙니다. 가까운 것과 진단은 다릅니다. 보험설명서 임성환님, 심근경색의 경우 효소 검사지 혹은 심점도 조영술 검사지 등을 통해 이상 징후가 발생 시 떨어지는 진단명이어서요. 이번 검사에선 심근경색 진단은 아닌 듯하네요. 급성 심근경색 진단서가 확정으로 나오면 가능하지만 상황상 아닌 걸로 보입니다. 혹시나 담보가 CI 보험 진단금이라면 더 까다로운 것 아시죠? 라고 보험장인 최성천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관련해서 예전에 강의에서 손혜사 성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진단금은 사방보험금이다 라고요. 그만큼 받기 어려운 진단 중에 하나죠. 이벤트 게시판에 후기 올려주셨어요. 조이파파님 삼행시 당첨, 편한날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오, 메가커피 아메리카노 쿠폰. 삼행시를 좋아하다 보니 참여해봤는데 이렇게 행운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다음 글을 볼게요. 이벤트 게시판에 드럼통님 당첨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뭉팅 정혜연 드럼통입니다. 조이파파님 삼행시 이벤트 당첨됐어요.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 월말 마무리들 잘하시고 모두 새해에는 부자 되세요. 부자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이벤트 게시판 보만세 삼행시 이벤트 커피 쿠폰 20장 20장 당첨자 발표. 당첨자 이렇게 많으셨군요. 이거 다 읽어드리기에는 조금 제가 어려울 것 같아서 럭키쭈님, 성실하게 살아온 2023년 탄탄대로는 아니었지만 절대 포기란 없습니다. 2024년은 모두 대박 나시길 바래요. 송신영님, 성공을 위해 보험업에 뛰어들었다. 단식이 나오는 실패도 많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사람에게 길이 보입니다. 우와. 유튜팡팡님, 성탄절에 탄식이 나오는 일을 겪으면 절에 가지 마시고 저를 찾아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네요. 메리츠 김팀장님, 성공하고 싶은 분들 다 모이셨죠? 탄탄한 지식과 정보를 보만세에서 배우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공할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꿈, 끼, 꾀, 깡, 끈님, 성공할지 못할지는 노력에 달렸으니 탄내나게 달려봅니다. 절대 후회할 일 없도록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북큐레이터님, 성공을 향해 너도 나도 달려가지만 탄탄대로만 놓여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루를 만들고자 다짐합니다. 이선희님, 크리에이티브하고 리스펙하고 싶은 스마트한 보험 설계사가 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제대로 된 보험 설계로 고객의 삶에 스며드는 보험 설계사 이혜선 팀장이 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소신대로님, 성공과 실패는 내가 하기 나름. 탄력받아 지금도 고객 방문하고 퇴근합니다. 절망이란 단어는 나에게 없다. 오직 설계사의 긍지와 자부심만 있을 뿐. 다오라님,
크고 싶은 마음에 리스크를 감수하고 스테이지를 바꿨더니 마법 같은 일들이 연달아 찾아와 스마일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네요. 오, 좋다. 알콩두드림님, 성과와 성공은 종종 시간이 필요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탄탄대로의 길이 아니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성과의 시간 차이를 알고 꾸준히 노력하는 멋진 보험인 되어보아요. 다시 웃기님, 크고 작은 계약 상관없이 리듬감 있게 매주 계약하다 보면 스트레스 없이 꾸준히 일할 수 있겠죠? 마음도 몸도 든든하겠죠? 스스로 돌아보며 성장해 나가는 설계사, 누구에게 내보여도 부끄럽지 않은 청약서를 들이미는 설계사 되겠습니다. 용희님, 성실히 다시 새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는데 생각처럼 안 된 한 해였다. 탄식스런 마음이 든 한 해였지만 절망하지 말자. 24년이 있으니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면 된다. 행복해지고 있다님, 성장하고 싶다. 2024년에는 탄탄하고 미소 지으며 살고 싶다. 절대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을 전하는 가비님, 성장하고 싶으신가요? 탄탄대로를 걷고 싶으신가요? 일단 저에게 오세요. 제가 그 성장의 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미님, 성공을 간절히 바라나요? 탄탄대로의 단박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하루하루가 모여 끝없이 펼쳐진 탄탄대로를 걸을 거예요. 행부님, 성공했다 드디어. 탄생일 이래로 월급 통장에 1000만 원을 찍었다. 절실하게 원하고 노력하고 실천했더니 꿈이 이루어졌다. 축하드립니다. 편한날님, 크리스마스엔 리듬에 맞추어 스텝을 밟아요. 마음껏 즐기루 스타트 멋지게. 사과나무 향수님, 성공을 하기 위해 노력과 소통 필요함. 탄탄함을 쌓기 위해 2023년 소통 네트워크 시작. 일보처럼 시작한 봄한새. 바다아이님, 크리스마스에 선물 주는 산타처럼 이젠 물빗듯이 선물로 계약들이 들어올 거예요. 스치듯 터치한 짧은 인연이었던 고객들에게도 마음 하나하나 신경 쓴 우리를 스며들게 해 계약 들어올 거예요 하셨어요. 나나미님, 크게 보장받을 수 있게 담보 구성해드린 리터치 고객님, 스마트하게 설계해드렸더니 제 마음이 전해졌는지 고마워하셨어요. 스스로에게도 뿌듯합니다. 이유빈님, 성의 있는 설계사, 기본이 탄탄한 설계사. 절세미녀 자화자찬 이유빈 설계사입니다. 드럼통님, 크리스마스에 신차를 뽑았습니다. 리스 아니고 할부 아닙니다. 스스로가 너무 기특합니다. 마음껏 타고 다니고 싶습니다. 스타일 살려서 내년에도 봄한새 화이팅! 차 뽑으셨어요? 드라이브 시켜주시나요? 별이랑님, 성실하고 또 성실하게 탄탄한 보장 분석과 고객님께 도움되는 보험 가입으로 절대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인아빠님, 성공이 별거냐? 탄탄하게 지금까지 준비한 대로 일 한번 내보자. 2024년 화이팅! 민트 초콜릿님, 크게 꿈꾸고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누구나 리스펙하는 설계사가 되고 싶어요. 스트레스보다는 기쁨 가득한 마음으로 그 누구보다 스스로 나를 토닥거리면서 오늘도 달려봅니다. 길고 긴 힘든 레이스지만 함께 하는 사람들과 힘내봐요. 댓글로 보험전도사님, 편한날님, 꿈끼꾀깡끈님 스티커 남겨주셨어요. 다들 글솜씨가 너무 좋으세요. 부럽다.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봄한새 제가 첫 번째 녹음을 했는데 녹음이 안 됐던, 그래서 급하게 딸넷 아빠님께서 다시 녹음을 하셨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이벤트 게시판에 후기 남겨주셨어요. 조이파파님의 삼행시 당첨, 별이랑님. 안녕하세요. 조이파파님. 삼행시 이벤트 당첨되었습니다. 커피 감사합니다. 저는 왜 이걸 못 봤을까요? 했어도 제가 당첨 안 됐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다들 잘하셔가지고 자유 게시판에 프림로즈님께서 두 번째 연달아 잠수네요 라며 글을 올려주셨어요. 다 뽑아놓고 설명까지 드렸는데 알겠다고 하시고 그 이후로도 연락 꾸준히 받으시더니 갑자기 잠수. 두 분 연속입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계속 했던 대화들 리마인드 해보고 있네요. 참 허탈합니다. 댓글 한번 볼게요. 봄설계사 조이파파원님, 아이고 이유라도 설명해 주시면 좋은 건데 잠수 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나미님, 저는 당일 캔슬요. 파이팅 하세요. 다동남 조상현님, 이유 없이 당일에 캔슬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잘못하고 있다 보다 이 일을 하면서 멘탈을 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리바인드 하면서 혹여나 실수한 게 있는지 보시고 없다면 멘탈을 강하게 하는 방향으로. 서울TM님, 고객님들 취미가 스킨스쿠버인가 봐요.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오, 재밌네요. 여유랑님, 회사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본인이 전혀 이직하고 마음이 없어 매너 없이 잠수. 보험전도사님, 저는 청약서 들고 간 날 결정 안 하면 그걸로 끝냅니다. 제안서 같은 것도 주지 않고 재방문 안 한다고 합니다. 자산관리사님, 안녕하세요. 고민글 올리셨길래 보고 몇 글자 남깁니다. 고객이 잠수 탄다고 하셨고 그걸 본인이 리바인드 해본다고 하셨는데 본인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걸 알면 애초에 그런 일을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옆에서 지켜보고 TA부터 상담하는 과정을 보고 피드백을 해줘야 할 듯합니다. 남이 보고 판단해야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죠. 내가 생각하는 보험과 고객이 알고 싶은 보험은 다르고 내가 하고 싶은 말과 고객이 듣고 싶은 말이 다르죠. 제 팀원 같은 경우 상담하면 90% 이상 계약을 하는데 보통 설계하는데 2, 3주 걸립니다. 왜냐하면 일이 밀려 있어서요. 고객이 요청해도 바로 못 해줍니다. 하지만 고객은 기다립니다. 우리가 사람 없는 식당을 가고 싶지 않고 맛집을 찾아가듯이 고객 또한 경력이 오래됐고 보험을 잘 아는 설계사에게 가입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부분이 말 몇 마디 혹은 저기에 쓰인 댓글 몇 줄로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남이 밖에서 지켜보고 나에 대해 차가울 만큼 냉정하게 평가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상담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일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건지, 어디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지 다 찾아봐야죠. 좀 더 많은 피드백 필요하시면 또 댓글 남겨주세요. 혹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정성스러운 댓글이에요. 제유아빠님, 이미 다른 사람에게 가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듯요. 열심히 팀장님에게 보험 공부하고 다른 설계사에게 가입했을 듯 깔끔하게 포기하시고 정신건강에 좋아요. 상담 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마세요. 다오라님, 속상하네요. 이유가 있는 잠수면 그래도 이해라도 할 텐데 일단은 미뤄두시고 다른 복동이 고객님을 만나시길 바랄게요. 힘내십시오. 우리 일이 한두 번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죠? 이벤트 게시판에 조이파파님 오행시 당첨 후기 올랐습니다. 나나미님, 크리스마스로 오행시 당첨되었어요. 이달 마감을 아직 못했는데 당첨 기운 받아 마감하고 싶네요. 이벤트 당첨 감사합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셨어요. 댓글은 제가 오늘은 조금 줄이겠습니다. 저 분명히 28일 글 진짜 짧게 봤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으세요? 용희님, 이벤트 후기 게시판에 조이파파님 삼행시 이벤트 당첨 후기 올려주셨어요. 바코드로 올려주셨네요. 이거 누가 쓰면 어떻게 하시려고. 네, 큰일이십니다. 이런 거 올리실 때 바코드 꼭 삭제하세요. 제가 씁니다. 꿈, 끼, 꾀, 깡, 끄님, 조이파파님의 삼행시 이벤트 당첨 후기 올려주셨어요. 깔끔하게 바코드 삭제해 주셨네요. 감동이에요. 추운 겨울 따뜻하게 잘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가입 인사 올라오셨네요. 부천 스카이에스의 보험 설계사 은주짱 가입 인사합니다. 스카이에셋에서 5개월 정도 근무하시고 보험 가입 정보와 설계 노하우를 보만세에서 얻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활동해 주세요. 보험전도사님, 마이님, 다동남 조상현님, 보미님, 보험장인 최성선님, 윤소희님, 휴머니스트님, 알토라님, 보험해결사 전병준님, 띠용스님, 올리브64님, 청개구리 79님께서 환영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또 다른 가입 인사입니다. 리자드맨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닉네임을 청주 WSF 보험설계사 리자드맨 가입 인사드립니다 하셨어요. 보험 설계사 경력 2년 정도 되셨고 선배들의 영업 노하우를 보만세에서 얻고 싶다고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활동해주세요. 보험설계사 조이파파 원님, 보험전도사님, 마이님, 다동남 조상현님, 보미님, 미라클님, 감탄본부 황경호님, 윤소희님, 경주박님, 휴머니스트님, 알토라님, 올리브64님, 보험장인 최성천님, 청개구리 79님께서 환영 인사 달아주셨습니다. 제주도에서 일하시는 분 계신가요? 라고 호리병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안녕하세요. 2달 전부터 제주도에 살면서 영업하고 있는데 제주도에 일하시는 분 있으면 이것저것 공유하고 지내고 싶네요. 제주에 사시는 분 댓글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보험전도사님은 좋아요 스티커 남겨주시고 유디코디님 제주도입니다. 다오라님 오 제주도는 텃세가 있다고 하던데 경기도 살다가 제주 가신 분에게 영업하라 했더니 이리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디 계약이 술술 진행되시길. 제 고객님께서는 제주도로 이사를 가셨어요. 제가 만나 뵐 수가 없습니다. 가끔 전화 통화만 하는데 대신 관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입 인사 올라왔습니다. 마이님께서 가입해 주셨는데요. 서울에서 KB손해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보험 경력은 8개월 정도고요. 보장 분석 및 전반적인 것을 보만세에서 얻고 싶다고 하십니다. 현재 출산으로 아직 쉬는 중이지만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요 하셨어요. 코치님 추천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보험설명서 임성환님, 다동남 조상현님, 보미님, 윤소희님, 휴머니스트님, 알토라님, 보험해결사 전병준님, 보험장인 최성천님, 청개구리 79님께서 가입 환영 인사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수수료 이외의 수당에 대해서 드림여천님께서 문의글 올려주셨어요. 기본적으로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수수료, 원수사 시책 말고 지사 자체적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 등이 혹시 있으며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좋은 제도가 있으면 참고하려고 합니다. 보험전도사님께서 매출 건수 시상 IoT 설계사님 조삼모사입니다. 라고 상반된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매월 이벤트성 수당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영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수당이 있으면 제일 좋지 않을까요? 꾸준함이 일단 기본이 돼야 하니까요. 가입 인사 살펴볼게요. 보미님. 천안 현대해상 보험설계사 보미 가입 인사합니다. 신입이시고요. 활동 자료와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이라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잘 배워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많이 배워가세요. 보험설계사 조이파파 원님, 다동남 조상현님, 미라클님, 보험전도사님, 윤소희님, 짜몽12님, 휴머니스트님, 알토라님, 띠용스님, 보험장인 최성천님, 청개구리 79님께서 환영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환수금 청구 소송을 하면서 느낀 점,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라고 드림여천님께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대리점을 8년 전부터 시작하면서 보증보험 가입 안 시키고 설계사분들을 등록하여 작년까지 중간에 그만두는 분도
있긴 했지만 수수료 환수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다행히 유지관리를 잘 해주셔서 1년 뒤 정산해서 줘야 하는데 그냥 당월당월 지급해서 다 지급했습니다. 동종업계 이직을 제외한 분에 한하여 1년 뒤 수수료 정산해서 지급이 원칙이었습니다. 이유는 13차월도에 정산하는 게 좀 귀찮기도 해서 당월 지급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작년에 타사로 이직한 설계사 3명 중 1명에게 발생했습니다. 3명 모두 이직월을 수수료도 보류시킨 상황에서 이번 12월에 1명은 보류 금액을 다 송금해줬고 1명은 주고 말 것 할 것 없이 정리되었는데 1명의 12월부터 발행한 환수 금액이 무려 2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너무 큰데요? 급여 보류분과 연말정산 환급액을 보류시킨 것을 제외하고도 1,500만 원의 환수 금액이 발생하여 소액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데 정말 어이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겪고 있네요. 매달 수급 마감 때 실효될 계약이 있으면 총무님한테 물어봐서 시책 환수나 수수료 환수가 얼마나 되느냐를 밥 먹듯이 물어보고 그런 사람이 규정에 대해 모른다, 안 들었다, 대표 마음대로 만든 법이 어디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본인이 받은 계약 건건에 대한 수수료 시책 받은 것까지 다 자료를 달라고 하고 저도 처음에는 좋게 유지관리 부탁드리고 환수가 발생했을 때도 문자나 내용 증명으로도 보냈는데 그런 것을 협박이라고 본인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해서 환수 서류 갖고 갔더니 횡패 부렸다고 하고 하다못해 이제는 저에 대해서 근거 없는 험담까지 재판에 내는 서류에 작성을 해서 보냈는데 내용을 읽으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사이 그 사람은 다른 곳으로 또 이직을 하였더라고요. 저의 잘못이라면 보증보험 가입을 시키지 않은 것뿐인데 입사한 설계사분들 모두 보증보험을 가입시켰으면 이런 마음 고생 안 할 건데 정말 후회하고 있고 내년에는 보증보험을 다 가입시키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지사장님이나 대표님들 규정에 대해서 매일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교육해 주시고 수수료 본인들에게 꼭 확인하시게 하시고 보증보험 가입은 꼭 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직 관련해서 수수료 환수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 타사로 이직하시면 전직사에서 규정에 의거 못 받는 게 있으면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정리해 줘야 될 것이 있으면 깨끗하게 정리해 주고 새로운 곳에서 열심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는데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제가 댓글을 읽어드리고 싶은데 힘내시라는 말 말고는 없네요.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이벤트 게시글 올라왔습니다. 개인적 이벤트 진행합니다. 6월 28일까지 공약 못 지킬 시 10분께 치킨을 주시겠다고 다동남 조상현님께서 올리셨어요. 안녕하세요. 조상현입니다. 원래의 아침 루틴을 지키지 못한 죄로 아침마다 독서 기록을 올리고 있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고 식단도 지키려 노력하면서 관리하던 중 어느 순간 입이 터져 살이 급격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십니까? 저의 몸무게 그래프. 우리나라 경제가 제 몸무게와 같았다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다이어트를 통해 8월 초 최저 몸무게인 79kg을 달성 후 꾸준하게 상승한 저의 몸무게입니다. 이제 이벤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2월 28일까지의 목표는 85kg 이하 달성하기입니다. 만약 제가 달성하지 못한다면 댓글 달아주신 분 중 10분께 치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제가 치킨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댓글로 2월 28일까지의 목표를 적어주시면 추후 2월 28일에 저와 함께 달성 유무를 보시면서 제가 달성을 못했다면 치킨을 드실 수 있게끔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인바디를 통해 공개를 통해 저의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목표를 적으신 후 제가 글을 올릴 때에 작성하신 목표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하셨어요. 우와 댓글 22개나 달렸어요. 다동남 조상현님 달성하더라도 기분 좋아서 드릴 수 있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드럼통님, 헐, 건강 위해서라도 체중 조절은 꼭 성공하세요. 보험자 전도사님이 헉 하셨네요. 켈리의 보험노트님, 저도 디톡스 3일차, 우리 같이 빼보아요. 화이팅. 가은아빠님, 저도 살 빼볼게요. 현재 82.3인데 76kg 목표로 2월 28일까지 화이팅입니다. 아인아빠님, 건강을 위해서 화이팅! 저도 응원하며 다동남님 종료일까지 6kg 도전합니다. 다시 웃기님, 저는 2월 28일까지니까 1월 혹은 2월에 환산비 50 넘도록 해보겠습니다. 입사 첫 달 이래로 50 넘은 적이 없대요. 같이 화이팅 합시다. 휴머니스트님, 화이팅! 감탄본부 황경호님, 제가 옆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장그래님, 단기간에 완전 다른 사람 되셨네요. 최고의 성향은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저는 5kg만 찌면 좋겠네요. 어떻게 하면 살이 찌나요? 알려주세요. 장그래님, 제 뱃살을 썰어드릴 수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나니나님, 꼭 목표 달성할 수 있게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내년 목표는 환산인데 저희 지점이 60kg 바뀌었는데 달성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최고가 40인데 내년엔 꼭 60을 뛰어넘도록 노력할 테니 파이팅 하세요 하셨어요. 저는 2024년 1년간 총 20kg 감량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라이브로 방송 한번 할게요. 보상 사례. 인천 전문가 이민성 BM님께서 유행 따라 저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유행은 따라가야 제맛인가요? 요즘은 다들 독감 걸려서 재채기 하시는 분 콧물 감기. 감기 조심하셔야 될 시점인 듯 합니다. 저도 벌써 감기 또 감기에 병원을 2번이나 다녀오면서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독감 진단 시 진단 청구 시 필요 서류 안내드립니다. 보험금 청구서 플러스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독감 진단 확정 플러스 항바이러스제 처방 2가지 모두 충족 시 지급됩니다. 주사 치료 시 진료비 세부 내역서, 약 처방 시 처방전 필요하다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댓글에서 꼭 읽어야 한다는 거 한번, 다오라님. 아니 유행 따라 감기도 걸리시면 아니드비요. 결핵이 유행한다는 무서운 소식이 있단 말이에요. 결핵이 다시 유행인가요? 그렇군요. 저는 유행 못 따라가나 봐요. 독감이 아니라 얼마 전에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2번째 코로나 걸려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가입 인사 한번 살펴볼게요. 윤소희님, 포항 하나손해보험 포항 SFP 지점 보험설계사 윤소희 가입 인사합니다. 윤소희님은 한화손해보험 포항 SFP 지점의 신입이시고요. 보험정보 등 고객 유치 등 보만세에서 얻고 싶다고 하십니다. 초보라서 많이 배우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열심히 배우셔서 꾸준하게 하시는 설계사 되세요. 보험설계사 조이파파 원님, 보험전도사님, 경주박님, 짜몽12님, 휴머니스트님, 감탄본부 황경호님, 동글동글이 5님, 알토라님, 띠용스님, 보험장인 최성천님, 청개구리 79님 모두 환영의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뉴스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전문가 이민성 BM님께서 올려주신 기사입니다. 보험금 청구하면 2시간 총알 지급. 빨라도 너무 빠른 업계 1위 어디? 교보생명이 생명보험회사 가운데 보험금 지급에 걸리는 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교보생명은 올해 상반기 기준 보험금 신속 지급 평균 기간이 업계 1위인 0.231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신속 지급 평균 기간은 사고보험금 청구에서 지급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이다. 0.231은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이 2시간 내외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교보생명은 생명보험회사 평균 0.91과 경쟁회사의 신속지급 평균기간 최저 1.021에 비교해 약 4배에서 5배 빠른 성과를 보였다. 교보생명은 보험금 추가 소요 지급 비율 역시 대형회사 중 가장 낮은 3.15%를 기록했다. 전체 평균 6.42%의 절반보다 낮은 수준이다.
추가 소요 지급 비율은 보험 약관상 지급기일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지연되는 비중을 나타낸다. 이 비중이 낮다는 건 그만큼 보험금이 적시에 나갔다는 걸 보여준다. 교보생명은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신속 정확하게 지급해 하루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내부적으로 추천해온 편의 개선 노력과 지급심사 체계 변화 등이 주요했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으로 보험금 청구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나아가 청구 서류 원본 확인 절차를 대면에서 디지털로 전환하고 비대면 청구 가능 금액을 건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비대면 청구 편의를 대폭 개선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비대면 청구 비율은 전체 보험금 청구 건수의 약 68%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보생명은 최근 37개 생명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일괄 신청 서비스를 도입하기도 했다. 내년 1월에는 5천여 개 병의원에서 서류 제출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기로 하는 등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로 자동 심사를 확대하고 청구권 배정 시 심사 인력 역량을 감안하도록 해 보다 신속 정확한 심사를 하게 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고객 지향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혁신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기사를 올려주셨어요. 우와, 진짜 빠르게 나오네요. 댓글 한번 볼게요. 보험전달사님 정보 감사합니다. 블랙6576님 오호 교보에 실비 있는데 좋으네요. 다동남 조상현님 오호 교보는 청구 안 해봤는데 2시간이면 총알 지급이면 장그래님 내 고객만 차별하는가 봐요. 교보 현대해상 청구 팩스 보내고 20분 만에 고객 통장에 돈 꽂아 준 적 있어서 저는 현대를 칭찬합니다. 다호라님 교보 멋있다. 근데 청구를 안 해봐서 체감은 보험 설명서 임성아님 총알 지급 부럽네요. 저 평균을 올려놓은 회사가 어디인지. 환희연희님 교보생명 다니는데 실비 같은 경우 진짜 빨리 지급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1위라니. 뉴스 저희 팀 단톡에 뿌렸답니다. 뉴스 감사합니다. 그 자동심사 시스템으로 요즘 많이 바뀌고 있죠. 접수하시면 실손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없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자동심사 시스템을 회사들이 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차별성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초보 질문 고민 일상 게시판에 윤소희님께서 가망 고객 발굴 보장 분석이라고 제목을 달아주신 글을 올리셨어요. 30명 적으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인도 별로 없는지라 너무 고민이에요. 지인들도 안 주는데 타인도 개인정보 더욱이 안 주는 세상인데 스트레스고 고민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죠? 도와주실 분 없나요? 하셨는데 인천 전문가 이민성 BM님 처음 입사하면서 저도 50명 적는데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휴대폰 저장된 목록 한번 해보시면서 적으면 될 듯 하세요. 보험설계사 조이파파원님 원수사 이제 입사하셨군요. 원수사 대부분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첫 관문이세요. 지인한테 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님 개척하셔야죠. 소희님 말대로 남은 더더욱 개인정보를 안 주죠. 보험전도사님 전 안 냈어요. 뭐라 할 거면 자르라고 했습니다. 오, 깡이 대단하신데요. 서울 토스보험 FC님 지인 영업을 추구하는 조직은 이제 거르셔야 합니다. 지인은 언젠가 한계가 와요. 봄봄쭈쭈님 설계사들 가입한 카페에서 고객 정보 없다고 도와달라고 하면 누가 어떻게 도울까요? 그거 다 안 채워도 되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세요. 올바른 시장님 전 석 달 전 원수사 코드 내고 50명 적으라고 종이 줬는데 대충 썼어요. 별 의무 부여하지 않았어요. 자세히 보지도 않더라는 뭐라 하면 나올 느낌으로 적었다는.
제유 아빠님, 저도 가물가물한데 원수사 메리츠에서 시작할 때 30명 정도 써내라고 하는데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계속 작성을 안 했더니 최소 몇 명 작성하라고 해서 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일 있은 후 그냥 지혜로 갔습니다. 원수사 근무는 없습니다. 다월아님, 저도 안 냈어요. 원수사는 자꾸 뭘 적어내라 그러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없다 하시면 차차 만들겠다 하세요. 감탄본부 황경호님, 요즘도 이런 압박 있나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향후 미래에 대해 고민해 보셔야겠네요. 약방감초 김성수성님, 주민번호까지 다요? 지금 조직에서 하는 방식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제3자도 누군가의 지인이에요. 관계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내 주변이 보이기 시작해요. 보험설계사 임성환님, 주민번호까지 알아오라고 하는 곳은 보통 없는데 심각하긴 하네요. 행복한 린다님, 주민번호까지 알아오라는 보험사가 어디인가요? 저도 원수사인데 이름만 적어냈거든요. 너무 심하네요. 니케7님, 주민번호를 알아야 설계든 뭐든 할 수 있으니 알아야 한다 라고 하는데 원수사도 신입교육 끝나고 나서 주민번호 다 알아와야 하지 않는 곳도 있나 보네요. 댓글 읽으니. 저도 고민인데요. DB를 바로 신입 때부터 주는 곳이 많은가 봐요. 올리브 육사님, 저도 이제 막 시작한 새내기인데 증인 영업은 처음부터 안 한다는 생각에서 배째라 해야겠네요. 짜몽12님, 이름 전번 다음에 주민번호랑 주소군요. 저도 DB 준비한다고 들어갔는데 진 영업 강요하며 일하기 힘들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100명 적었거든요. 그리고 3개월 차에 300명 적었습니다. 그게 다 지금의 자산이 되더라고요. 가입 인사 올랐습니다. 경주박님. 설계사 준비 중이라 소속회사가 아직 없으시고요. 그래서 보험 경력이 아직 없습니다. 보만세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은 영업 방법과 보험의 유용한 정보들을 얻고 싶어 하시고요. 설계사 준비 중이고 경력은 없고 지인도 없고 맨땅에 헤딩입니다. 하하, 잘 부탁드립니다. 카페 서칭하다가 알게 되어서 오셨다고 하시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배우시기 가장 좋습니다. 백지에 그리는 그림이 가장 깔끔하죠. 보험설계사 조이파파원님, 리치 와이파이 장신영님, 꿈끼괴 깡끄님, 보험전도사님, 짜몽12님, 다오라님, 감탄본부 황경호님, 휴머니스트님, 알토라님, 보험설명서 임성환님, 띠용스님, 보험장인 최성천님, 청개구리 79님께서 환영의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우와, 오늘 글이 너무 많네요. 저 1시간 지금 넘었는데 이래도 되나? 보험 자료가 올라왔네요. 리치 와이파이 장신현님께서 암보험 관련 스터디 자료 올려놓으셨어요. 라이나 생명에서 암치료에 대한 자료를 소식지에 담아 놓은 내용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라고 했는데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 중입자 암 치료, 항암제의 BTS 면역 항암제, 특정 면역 항암 약물 면역 관문 억제제 6종 등에 대해서 설명된 사진 파일이에요. 이거 원본이 조금 흐려서 이거 라이나 생명 소식지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원본 깔끔한 거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자료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자료는 언제든 환영입니다. 이벤트 게시판 후기는 안 읽을게요. 송신영님 후기 남겨주셨고요. 간병비 급여화 되는데 간병보험 들어야 하나요? 동글동글이 오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지인 고객을 만나고 왔습니다. 보정 분석해주고 가족들 안부 묻다가 부모님 위해서 간병보험 하나씩 들어놓자 하고 헤어졌는데 고객님이 간병비 급여화 되는데 간병보험을 왜 들어야 하냐고 갑자기 질문을 하네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긴 한데 어떻게 이야기해줘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하셨어요. 댓글 한번 볼게요. 색다른 보험님. 안녕하세요. 단순히 저에 대한 의견일 뿐입니다. 간병비 급여화를 저는 산정특례로 비슷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산정특례 시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병원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암환우, 치매환우 분들은 보호자들은 금전적인 부담이 생길까요? 바로 비급여에 대한 치료 방식이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해서 비급여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간병비 급여화로 인하여 좋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다른 비용에 대한 발생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간병비로 인하여 급여화 시행은 좋은 방향이지만 그 어떤 제도든 한계라는 것이 있고 중증도 환자에 대한 인력 배치라면 경증질환 환자는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병보험이 저는 급여화 시행이 되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일 뿐입니다. 선배님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보험전도사님 깔끔하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들어야 합니다. 봄봄쭈쭈님, 간병인이 급여화된다는 결정이 난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실행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장그래님,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예산이랑 인력 확보 어찌 하려고. 지금 급여화가 된 게 아니에요. 저출산 문제 해결 못하고 있는 듯이 몇 년 걸릴지 모르는데 일단 가입해두고 나중에 급여화되면 그때 정리하시면 된다고 저는 말씀드려요. 간병은 전부 가족 몫인데 모험하지 마시라고. 다오라님, 간병비 급여화라고 해서 모든 금액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에 필요하다고 어필해요. 분명 자기 부담도 있을 테고 간병비라는 이름 달고 있지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니까요. 행복한 린다님, TV에서 보험에 대해 얘기하는 거 봤는데요. 일단 건강보험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표적항암제 예를 들면서 이게 급여화되었다 손해율이 높아져서 다시 비급여로 되었대요. 그 수순을 급여화가 되었다가 다시 비급여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예측하던데 일단 간병보험도 점점 바뀌는데 그 추세에 맞춰 간병보험 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 좋았던 보험 특약이 지금 불필요한 것이 많은 것처럼요. 와인컬러님, 간병보험의 보장 내용은 치매, LTC 등급에 따른 보장과 입원 시 간병인 사용에 대한 보장이 주보장입니다. 그리고 입원도 일반 입원, 요양병원, 통합간호간병 서비스에 대한 보장이 다릅니다. 간병은 하루 이틀 입원하는 상태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간병인이 없다면 가족 중 누군가는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최근 아버님을 요양원에 모셨는데 나라에서 지원되는 외에 경비가 많이 있고 연세가 많으셔서 요양과 관계없이 노안으로 인한 의료 비용이 또한 많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가족에게 전가가 되면 부모님을 케어하는 것이 많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보험이든 가입할 여력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가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간병 관련 보장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많이 대두되는 만큼 상담을 잘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제 케이스 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일정 소득 이하의 부모님의 자녀 근로자의 자녀는 간병인을 써야 될 때 YMCA에서 간병인을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고객님께서 어린이의 간병보험 니즈가 있으셔서 저한테 가입을 하셨거든요. 결제 금액, 약관에 보시면 결제 금액 기준이 아니라 그 간병인에게 들어간 비용이 기준이에요. 지금 현재. 제가 아는 약관은 현대해상 기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고객님께서는 하루에 15,000원 정도 결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간병인에게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8만 원이 넘으셨어요. 그 오신 간병인 분께서. 그러니까 약관상에 그런 세부화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지원받은 금액을 전체 이용한 금액으로 보시고 보험금이 15만 원씩 지급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약관을 일단 잘 보시고 그 약관에 맞게끔 고객분에게 설명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시웃기님께서 조이파파 오행시 당첨 이벤트 게시판에 후기 올려주셨고요. 2024년 1월 11일 신한금융플러스 감탄본부 사업설명회 저녁 8시 줌 라이브 있다고 김성욱 777님께서 글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오라님께서 오행시 당첨됐어요 라고 이벤트 당첨 후기 남겨주셨고요. 모두 행복하게 살아요 라는 닉네임의 회원님께서 선배님들 고민이 있습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현재 팀장직을 맡고 있고 팀장 수당이
230에서 400 정도 나오는데 코치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수당 여쭤보니 월 260에 플러스 알파 추가 수당이라고 합니다. 현재 팀장직을 이어가려면 증원을 해야 해서 매년 어찌저찌 사람을 돈 주고 사고 있습니다. 그분 월 마감까지 제가 하고 잘 안 되는 날은 잡벅하기도 합니다. 잡벅 플러스 제 보험금만 월 200이네요. 현재 급여는 못해도 2명분 500에서 800까지는 나오는데 이래저래 돈 들어가는 일이 많아서 코치직 제안이 고민이 되네요. 코치직은 증원 실적 압박은 없습니다. 최소는 해야겠지만요. 교육하느라 영업을 다닐 시간도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주변에서 말리시는 분들은 올해만 참으면 제가 영업팀장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코치직 하면 편안함에 안주해서 돈 못 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잡법 금액 때문에 아내랑 많이 싸우게 되네요. 선배님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나요? 경험을 토대로 소중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보험 전도사님께서 전 둘 다 별로인 것 같아요 하셨어요. 리치 와이파이 장신현님, 우리 보험업은 조심해야 할 것이 숫자상 월급을 많이 받는 것 같지만 돈 관리 잘못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강압적인 증원, 매출로 인한 그려넣기 문화는 보험 문화에서 없어져야 할 문화입니다. 강압적인 문화가 아닌 자발적인 보험 영업하는 근무 환경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돈 관리하세요. 적게 벌어도 나가는 돈이 많지 않아야 합니다. 봄봄주치님, 전 카페 활동하면서 진짜 놀란 적이 많습니다. 그냥 설계사 하면서 잘 파는 달도 있고 못 파는 달도 있고 스트레스 안 받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다른 곳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다오라님, 월 보험료 200에서 놀랐어요. 상품 나올 때마다 유혹받긴 하는데 부담되는 보험료는 슬퍼요. 거기에 돈 주고 사람을 산다는 말씀에 또 놀랐네요. 코치직은 편안함은 있는데 영업하시던 분이면 지루하실 듯해요. 휴 머니스트님, 돈 주고 사는 게 뭐예요? 오, 이게 지금 굉장히 고민이실 것 같은데 어떠한 고민이시건 본인이 행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족이 행복하셔야 돼요. 그거를 기준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구인 광고입니다. 2023년 하반기 성영진 방탄지점장이 그동안 썼던 글들을 총 정리해봅니다. 큰 도움 되실 겁니다. 라고 하시면서 방영진 방탄지점장님께서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몇 달 동안 쓰신 글들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요거는 제가 읽어드리는 것보다 정말 찾아서 읽어보시는 게 영업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얼굴 없는 한의사 당첨자 발표 전국 1, 2인실 S한의원 치킨 10마리 이벤트 당첨자 발표 10분 축하드립니다. 좋으시겠어요? 치킨이라니. 그쵸. 부럽습니다. 가입 인사드립니다. 짜몽12님. 소속 보험에서는 안 적어두셨네요. 보험 경력 신규, 보험 일에 대한 정보를 보험안세에서 얻고 싶다고 하십니다. 하고 싶은데 고민 중에 있다고 하시네요. 하고 싶은데 고민 중이시면 뭔가 이유가 있으실 건데 그 이유 같이 적어주시면 같이 고민해드려요. 보험전도사님, 보험설계사 조이파파원님, 감탄본부 황경원님, 휴머니스트님, 알토라님, 보험해결사 전병준님, 보험설명서 임성환님, 띠용스님, 다동남 조상현님, 보험장인 최성찬님, 영진에셋 박단장님, 청개구리 79님, 핸델2님 모두 환영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오늘도 입항했습니다. 이진호의 영업일기. 안녕하세요. 보험전도사 이진호입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활동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업일기 작성하고 하루를 마감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영업일기 2편을 읽고 있는 거죠, 지금.
오전 10시 향남 고객님 상담. 오늘 오전에는 집 근처에 사시는 고객님 댁을 방문하여 저번 달에 가입한 보험 내역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종신보험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고객님의 증권 파일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다고 하나로 모아달라고 하셔서 증권을 다 가지고 나왔네요. 오전 10시 40분 향남 홈플러스 세탁소에 드라이를 맡기러 가야 해서 출근 전 홈플러스에 들렀습니다. 저는 홈플러스에 들리면 엄마는 외계인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먹는데 이게 저만의 소확행이네요. 낮 12시 점심시간 광명 교동면 옥에서 오늘 점심은 남채원 팀장님이 사준다고 하여 같이 가서 먹었습니다. 근데 뒤늦게 오신 김성욱 본부장님이 결제를 해줘서 결국 본부장님께 얻어먹었네요. 오후 5시 부천 퍼미션 DB 2차 상담.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청약서를 준비해서 상담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결정 안 하시고 자꾸 제안서를 주고 가면 일주일 정도 생각해 본다고 하여 그냥 상담 종료하고 돌아왔습니다. 퍼미션 DB를 계속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전병준 지점장님이 해줬던 말씀에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약을 안 할 수도 있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고 실비가 없는 사람들은 상대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속 겪어보니 이유를 알겠더군요. 이번 달은 퍼미션 DB로 계약은 잘 안 됐지만 계속 시도하면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얻었던 달 같습니다. 오후 6시 30분 다시 회사로 돌아오니 저녁을 안 먹은 동료들이 있어서 같이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차기 지점장님이 쏘셨네요. 오늘도 입항하였는데 아쉽게도 좋은 결과가 없었네요. 저번 달이 잘 풀렸던 달이라면 이번 달은 잘 풀리지 않았던 달 같습니다. 어쨌든 마감인 토요일까지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모두 고생하셨고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보험지키님이 고생하셨습니다. 나나미님 영업일글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탄본부 황경호님 고생하셨네요. 보험해결사 전병주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이 더 기대됩니다. 지속적인 열정님 실비 없는 사람 상대하지 마라. 와 정말 와닿네요. 개척하는 훈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동남 조상현님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입항하시기 정말 힘드시죠? 생각보다.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은 잘 안 나갑니다. BSS2284 모카향기 후기 하셔서 모카향기님 자금 강의 수강 후 활동 결과를 올려주셨습니다. 이거는 강의 들으시는 분도 후기 쓰시면서 좀 더 정리를 하셨을 거고 요거는 직접 읽어보시고 강의를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판례를 올려주셨네요. 21년 10월 6일 판례입니다. 자금성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암노바 순요법 온열치료가 암의 직접 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객승이라고 올려주셨어요. 요거는 판례에 대한 원본 자료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하시니까 꼭 직접 찾아서 읽어봐 주세요. 개척하는 훈님께서 거절과 성장 영업일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영업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남기려고 합니다. 최근에 김재영 팀장님이랑 동반을 다녀온 후 조금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보험 얘기랑 제안이 좀 나가야 할 때 꽉 막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제안과 거절에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안과 거절을 수없이 받아야겠습니다. 동반에서 받는 DB를 통해 제안서를 뽑고 잠깐 운행 나가기 전에 제안 드리고 고민을 하셨지만 관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저의 말투에서 확신을 주는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달은 정말 업적이 큰일이었지만 마지막 23일에서 27일까지 계약을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잘 안 풀려도 그냥 활동하다 보니 미루어졌던 계약도 앞당겨지고 1, 2차 미팅은 끝나고 고민만 남은 고객에게 연락 와서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제안 드렸더니 계약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쯤 1차 미팅을 간략하게 끝내고 다시 제안 드리고 싶었는데 그날은 바쁘셔서 다음에 얘기하자고 하시고 그 후로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제안에 거절을 두려워하는 제 모습이 아쉬워서 다시 준비해서 정중하게 저번에 말씀 못 드린 부분 오늘 말씀드려도 괜찮냐고 하시니 안 할 거야 라고 바로 10초 만에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때 나름 거절은 당연히 있는 부분이었지만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절들을 통해 더 성장 발판이 될 거라는 확신으로 그냥 활동하다 보니 이런저런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평상시 운전자 담보 리모델링 관련 DB 받을 땐 괜찮다고 아예 안 알려주시던 선생님께서 자연스럽게 보험비 빠지는 얘기를 하다 확인차 DB를 받고 평상시에 저에게 대답도 안 하시는 분이 회사 정보망 연락을 해주시니 커피도 사주시고 대답도 갑자기 해주시고 거절에 계속 속상해서 텐션을 낮추거나 그랬으면 절대 안 나왔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12월은 돌이켜보면 개척지를 좀 시계추 느낌으로 가지 않았나 많은 생각이 듭니다. 목표 활성화를 덜 했던 것 같습니다. 마감도 잘 마무리하면서 24년도 목표도 점검하고 1월 계획들도 미리 준비해서 좀 수월하게 영업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행복을 전하는 가비님, 보험전도사님, 올리브 육사님께서 보험장인 최성천님, 감탄본부 황경원님께서 스티커 남겨주셨고 다동란 조상현님께서 고생하셨습니다. DB 파트너님께서 대단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글 남겨주셨어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끝까지 파이팅 하겠습니다. 박달동 전자상가님 자꾸 글 남겨서 죄송합니다. 1인 지혜에 관해서 따져봐야 될 게 있을까요? 저는 전산 사용이 용이한지 고객 개인정보 등록할 때 좀 편하게 할 수 있는지 정도 따지는 편이거든요. 보험전도사님께서 1인 지혜 지사장님께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그래님 1인 지혜는 본인이 알아서 다 하셔야 돼요. 어디서 어디까지 내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르면 그냥 방치되니 비추해요. 저는 혼자 다 나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고 쉽도 혼자 올리고 기빨리는 거 엄청 싫어하는 성격이라 불편한 거 못 느끼고 3년 출근 한 번 안 하고 재택으로 했네요. 전사는 편한 회사 위주로 판매하시면 되고 고객 등록도 저는 대부분 직접 했는데 바쁠 때는 매니저님께 등록해달라고 부탁했었어요. 줄그레님 수수료도 중요하지만 일이 편해야 하는 것 같긴 해요 하셨습니다. 제가 1인 지혜를 지금 몇 년째죠? 한 8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스캐너는 좋은 거 사세요.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그겁니다. 스캐너 꼭 좋은 거 사세요. 그 다음 글 보겠습니다. 저 혹시 밀리는 글이 있을까 싶어서 지금 다시 봤어요. 자유 게시판에 제가 올렸던 2023년 12월 27일자 보만세 라디오 댓글만 한번 살짝 볼게요. 진행을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부끄럽습니다. 출근길에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딸린 아빠님 남겨주셨고 보험전도사님께서도 남겨주셨고 큰 기쁨 앵커 같아요 하셨는데 아닙니다. 저는 그냥 초보입니다. 28일 글 진짜 많았어요. 저 지금 1시간 37분 35초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녹화 시간이 이거 편집 안 하고 그냥 올리기는 할 거긴 한데 업로드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제가 뭐 개인사 이야기가 너무 많았나요? 오늘 정말 방송에서 저희 고미소양께서 너무 찬조 출연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 목소리가 묻히지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뭐 글이 많으면 제가 읽을 것도 많고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것도 많아서 좋기는 합니다. 참고로 제가 어릴 적 꿈이 라디오 DJ였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조금 배운 적은 있어요. 참고로 저는 서울 사람 아니고요. 부산 토박입니다. 앞으로 발음 공부나 단어 공부를 조금 더 할 거고요. 제가 번갈아 가면서 하기로 했거든요. 최상선 지사장님, 딸내 아빠님과. 그래서 저한테 요구하시는 거 있으시면 제가 올리는 보만세 라디오
유튜브 말고 카페 게시판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꼭 반영하도록 할게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리미리 새해 인사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4년에는 보험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